안녕하세요. 싱크대 리폼 전문 아담 인테리어입니다. 싱크대 리폼 중에서 오늘은 싱크볼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싱크볼 교체 문의하실 때 이제 싱크볼 위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재주셔야 되는데요. 가로, 세로 사이즈 위에서 재주시면 돼요. 이건 실제 볼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대리석 따내기 사이즈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와 이제 사이즈가 맞는 제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재주시면 돼요. 이런 볼들은, 이런 모양의 볼들이 주거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위에서 재면 가로가 825, 세로가 490 정도가 나와요. 실제 볼은 850에 515 정도 되는 볼인데, 위에서는 이 밑에 가려진 부분, 접합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재주시면 이 따내기 사이즈에 맞는 볼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 모양하고 상판 종류, 그 다음에 이 장 크기를 봐야 돼서 사진을 이렇게 나오게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볼 교체를 하기 전에 이 상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인조 대리석이 가장 많긴 하지만 천연 대리석도 있고 엔지니어드 스톤도 있어요. 천연 대리석과 엔지니어드 스톤은 이 볼을 붙일 때 일반적인 실리콘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접착력이 센 우레탄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떼다가 크랙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인조 대리석에 싱크볼을 붙일 때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실리콘 있잖아요. 그걸로 접착을 해요. 그래서 칼이나 헤라 이런 것들로 잘 떨어져요. 어떻게 사진으로 인조 대리석인지 확인을 하냐면요. 여기 싱크볼과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네모난 부분, 여기에 상판의 두께가 여기서 보여지게 돼요.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mm 있고요. 천연 대리석하고 엔지니어드는 20mm예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인조 대리석인지 천연 대리석인지. 그리고 천연 대리석도 완전 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싱크볼을 부착할 때 일반적인 실리콘 말랑말랑한 재질로 해놨으면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 싱크볼 밑에 있는 장 사이즈예요. 문 두 개를 열어보면 장이 한 개잖아요. 보통 이게 장 사이즈예요. 이게 장 끝선이에요. 이 끝선과 볼 끝선 이 사이에 간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30에서 50mm 정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장을 다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볼을 이 상판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상판을 들어서 볼에 이 장에 얹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열고 밑에 들어가서 그 싱크볼을 설치할 일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싱크볼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싱크볼을 고정해주는 고정대예요. 여기에 피스가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풀고 조이고 해야 볼을 탈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볼을 부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 그 칸막이 끝선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판이 칸막이가 여기에 와 있다면 이 피스를 풀 수가 없어요. 조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대리석 밑에 붙어 있는 언더 시공이 아니라 인쇄 시공을 해야 돼요. 인쇄 시공은 상판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존에는 이렇게 볼이 밑에 있고 여기에 실리콘으로 접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대로 고정을 하고. 근데 인쇄 시공은 상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을 얹는 거예요. 물론 마감이 조금 깔끔하진 않지만 이걸로 해도 불편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시공하시기 전에 저희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쇄 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 이렇게 보이게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볼이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엄청 작아요. 근데 볼을 좀 큰 걸로 하고 싶다 하셔서 큰 걸로 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장 사이즈를 봐야 돼요. 볼은 이렇게 장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이렇게 있는데 상판이 있고 볼을 이렇게 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측면판이 다 걸리기 때문에. 물론 다 따내달라고 하면 따면 가능하긴 한데 일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장 안에 볼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 850이라는 볼인데요. 사각볼을 설치하신 분들도 요즘 많아요. 사각볼 같은 경우는 볼 제조 회사에서 이 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850 제품에 맞는 리폼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볼이면 크게 고민하실 것 없이 사각볼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즈 아니고 다른 사이즈, 다른 모양이면 이제 대리석을 좀 절단해야 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하진 않지만 약간 좀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과 문 사이에 손이 들어가서 손잡이 없이 열 수 있는 싱크대의 경우에 이 부분을 찬넬이라고 해요. 이렇게 C찬넬도 있고 목찬넬도 있어요. C찬넬은 알루미늄 바예요. 이건 목찬넬은 문과 똑같은 MDF로 만든 거예요. 니은자로. 이 찬넬은 높이가 60이고 얘는 80이에요. 80. 왜냐면 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60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는 두께가 18mm이기 때문에 80을 해야 60 공간이 남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목찬넬은 여기는 높이는 80이고 또 깊이는 40이에요. 얘는 C찬넬이 20이에요. 그래서 목찬넬로 돼 있다 현재. 그러면 사각볼 설치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상판에서부터 60 정도 되는 경우는, 여기가 60 정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볼을 떼어내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대리석 따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 MDF가 이렇게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러면 사각볼을 집어넣다 보면 이 MDF 부분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구를 이용해서 이걸 안 보이게 잘라내야 돼요. 보이는 부분을. 그래서 목찬 내릴 때는 사각볼 설치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반 볼로 할지 사각볼로 할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전을 선택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저희가 많이 쓰는 수전은 이거예요. 무광 제품이고요. 보통 사각볼에는 거위목 수전을 많이 써요. 거위목 수전은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볼에다가 거위목 수전을 하면 좀 흔들거림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볼의 두께는 보통 0.6mm예요. 0.6T. 사각볼은 보통 1T에서 3T까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각볼의 경우 이 수전 설치되는 부분이 3mm예요. 3T. 그래서 높은 거위목 수전을 설치해도 흔들거림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볼에는 거위목 수전을 하면 좀 흔들거림이 있어요. 여기다 사각볼을 설치해도 일반 볼에 거위목 수전을 설치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흔들거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싱크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거위목 수전이 있으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싱크 선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수전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고객님들이 직접 수전을 구매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전 비용은 거기서 빼드리고 하고 있는데, 수전을 구매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국산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AS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설치할 때도 원래 싱크볼에 사각볼은 수전을 설치할수록 타공이 되어 있어. 워낙 두껍기 때문에 현장에서 뚫기가 어려워요, 타공하기가. 그래서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런 볼은 수전 타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타공을 하는 건데, 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타공 사이즈가 38mm예요. 국산 제품은 다 38mm 규격 제품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가끔 수입 제품들은 38mm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초경 홀수가 다른 제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산 제품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구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자 배수구는 세트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 일자로 내려가니까 잘 빠지죠. 반대로 냄새나 벌레들이 잘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자기 때문에. 기압차가 심한 경우에는 냄새가 더 심하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 내부를 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더러울 거예요. 이게 클린 배수구인데요, 이 내부는 스테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S자로 꼬여 있어서 평상시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하수구에서 이렇게 벌레나 냄새가 올라오다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4만원 정도고요. 이제 클린 배수구 설치 원하시면 4만원 추가하시면 저거를 준비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싱크볼 설치하기 전에 역류 테스트라는 걸 해요. 물을 싱크볼에 이렇게 받아놓고, 어느 정도 받아놓고 물 한 번에 내려요. 그러면 이 배수호스와 그 하수구 파이프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이제 관이 기름이나 오염물에 그런 것들이 끼어서 내경이 작아져서 물 흐름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역류를 해요. 평상시에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가끔 물을 받아서 한 번에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5분 이상 계속 썼을 때, 10분 이상 계속 썼을 때 물이 역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가끔씩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싱크볼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밑에 걸레바지를 빼면 그 밑에 바닥면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역류를 하는지. 왜냐면 마루 시공을 많이 하시는데 마루가 썩어야 사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근데 마루가 이미 썩기 시작했다고 하면 피해가 더 크잖아요. 저는 누수에 좀 되게 예민한 편이라 가끔씩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싱크볼 교체를 하면 이제 냉수, 온수, 고압 호스 연결 부위, 뭐 배수구 연결 부위 등 그 부분에다가 이제 휴지를 좀 감아드려요. 지금 설치하고 확인했는데 누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2, 3일 지나서 미세하게 라도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지를 감아드리고 3, 4일 동안 가끔씩 만져보셨을 때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하시면 수전 회사에 연락을 해서 AS를 받으시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볼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 홈페이지에 문의 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